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문제가 나왔죠. 이 문제들을 우리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이다, 표 2다, 표 3, 표 4, 표 5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라고 했어요. 표 1번에 보니까 종목별 시험 일정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시험 일자라는 게 있대요. 시험 일자가 지금 우리 B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여기서 1, 2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연, 월, 일 중에 요 2를 보고 얘기하죠. 요 1이 5의 배수면 정기시험이다. 그 외에는 상시시험 이걸로 이제 구분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요 시험 날짜에서 1만 이제 추출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day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day라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우리가 요 시험 일자 요것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요 날짜에서 이렇게 이제 1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추출을 해 준다고요. 그때 이 일이 5의 배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볼 때는 우리가 if를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if 함수를 쓸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일 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이 내가 추출한 그 일이 5의 배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5의 배수라는 그 숫자들은 5, 10, 15, 20, 25, 30, 35, 40 하고 그런 값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5의 배수라고 하죠. 이 5의 배수라는 이 값은 우리가 5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5로 나눴을 때 떨어진다. 그 얘기는 내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값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값을 이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보면 됩니다. 그때 그 나머지 값이 0이면 그게 이제 5의 배수라는 얘기고 만약에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다. 뭐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그런 값들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그 값은 5의 배수가 아니라는 그 얘기요. 그때 우리가 이제 mod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를 추출한 게 있죠. 요걸 이제 mod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mo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내가 요 날짜를 가지고 있다. 이 날짜를 5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엔터요. 얘는 이제 3일이니까 3 나누기 5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은 3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 얘는 4일이니까 4 나누기 5 했을 때 나머지 값은 4가 나올 거고 얘는 5일이니까 나머지가 이제 0이 생기겠죠. 얘는 10일이니까 나머지가 이제 0이 생길 거고 10일 나누기 5를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은 1이 이제 생깁니다. 12 나누기 5를 해도 나머지가 이제 2가 생기고 18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값이 3이 생기죠. 그리고 19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값은 이제 4가 생겨요. 그리고 20 나누기 5를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은 이제 0이 생깁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 날짜에서 1이 5의 배수라는 그 얘기요. 그때 이렇게 이제 5의 배수인 걸 찾았으면 그때 5의 배수일 때는 정기시험이다. 그 외에는 상시시험 얘가 이제 구분에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쓴 거 요 식을 우리가 이제 if로 묶어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 방금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값을 구했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5의 배수라는 그 얘기니까 정기시험 요걸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시시험이다. 요걸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 5의 배수가 아니니까 상시시험이 맞죠?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상시시험이 나오면 되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 이 두 칸은 이제 5일하고 10일이니까 5의 배수가 맞죠? 그래서 정기시험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칸은 전부 다 5의 배수가 아니니까 상시시험이 나오면 될 거고요. 맨 마지막 칸은 이제 5의 배수죠. 그래서 여기는 정기시험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의 배수일 때만 정기시험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상시시험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고대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시험 날짜에서 day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1만 추출했고 그 2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mod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했을 때 그때 그 나머지가 0이랑 똑같으면 5의 배수라는 그 얘기니까 5의 배수일 때 우리 정기시험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상시시험 얘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지금 우리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에서 라고 했어요. 표 2번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구분이라는 게 있대요. 구분이 지금 우리 2열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과도 있고 소학과다, 안과다, 정형외과다 해서 이런 이제 과들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 구분이 소학과랑 똑같은 그 데이터의 실투자 금액이요. 실투자 금액은 지금 I열에 쭉 들어있죠. 이 값들의 뭐를 구해라? 우리 평균을 I의 11번 요 셀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은 그런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 여기 세 번째 지상을 봤을 때 d average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d가 붙는 요런 이제 함수를 보고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요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보게 되면 d average도 있고 d sum이다, d count다, d max다, d min이다 하고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요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 형식이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d로 시작하는 요런 이제 함수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함수들은 어떤 함수가 됐든 형식이 다 똑같아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번호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조건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을 때는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확인하냐?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이런 이제 지상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지상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반드시 조건을 우리가 먼저 입력하고 그리고 함수를 이제 써야 돼요. 만약에 이런 이제 지상이 없다 그랬을 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범위에서 문제를 읽어보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 조건을 찾아줘야 돼요. 지금은 구분은 이제 소학과인 거 그거 이제 찾는 게 조건이죠. 만약에 문제에서 구분이 내과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이제 조건이 나왔다면 구분이 내과다 해서 이 범위를 이 영역을 우리가 조건 범위로 사용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구분이 소학과인 거 찾는 거죠. 그 조건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소학과랑 똑같은 거 찾을 거니까 소학과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이런 범위 그리고 조건 범위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이런 제목들까지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d average 그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d average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전체 범위 얘네들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어떤 거의 평균 구할 거예요? 우리는 실투자 금액의 평균값을 구할 거죠. 그때 실투자 금액은 지금 이곳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범위로 설정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 구분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면적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보증금이 네 번째 열에 우리 이제 월 임대료가 들어있고 다섯 번째 열에 실투자 금액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5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열 번호는 이제 5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가 아까 작성해 놨죠. 그 범위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요. 이 범위에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거요. 다섯 번째 열에 실투자 금액들이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이 값들의 에버리지 뭘 구해라? 평균값을 구해라. 그때 조건이 지금 이곳에 있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실투자 금액의 평균값은 100의 자리에서 내림을 이제 하래요. 내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표시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왔을 때 지금 10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하라 그랬죠. 그때 100의 자리가 우리 4라는 그 값이고 이 값에서 이제 내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라운드다, 라운드업이다, 라운드다운 이런 이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자리 내림을 할 거니까 라운드다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함수 자릿수를 이제 어떻게 지정하면 되는지 그거 잠깐 살펴보자고요. 우리 라운드와 관련된 그런 함수가 라운드라는 그 함수가 있고 우리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우리 라운드 다운이라는 그 함수가 있죠. 그때 라운드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이제 반올림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그 함수는 자리 올림할 때 쓰는 그 함수고요. 라운드 다운은 우리 이제 내림할 때 사용하는 그 함수죠. 해서 반올림 하냐 아니면 올림을 하냐 내림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제 함수가 달라져요. 근데 이 함수들은 형식은 다 똑같죠.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자릿수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값을 이제 집어넣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192837.4537하고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이제 자릿수를 이제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때 자릿수를 내가 그냥 3으로 썼을 때, 2로 썼을 때, 1로 썼을 때, 0으로 썼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썼을 때 그때 값들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요 값들은 전부 다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올림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이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자릿수를 요걸로 이제 설정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이제 채우기 쭉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내가 이제 자릿수를 3으로 쓰게 되면 소섬 세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줘요. 그때 네 번째 자리의 그 값은 7이죠. 얘가 이제 없어지는 그 값인데 얘는 반올림이 되는 숫자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지금처럼 4, 5, 4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릿수를 이제 2로 지정하게 되면 소섬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때 없어지는 그 숫자의 첫 번째 자리가 3이죠. 요 3은 반올림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지 않고 4, 5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 내가 자릿수를 1로 지정하게 되면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그때 두 번째 그 자리의 값이 없어지는데 얘가 반올림이 되는 그 숫자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올림에서 지금처럼 5하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0을 쓰게 되면 소섬 자리 없이 정수로만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그때 소섬 첫 번째 자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없어지죠. 요 4라는 이 값은 반올림이 안 되는 숫자죠. 반올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크게 헷갈릴 게 없어요. 0을 쓰게 되면 소섬이 안 나오고 1을 쓰면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2를 쓰면 소섬 두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3을 쓰게 되면 소섬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이제 가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줘요. 그때 1의 자리에 그 값이 이제 7이죠. 7이니까 7은 반올림이 되니까 반올림에서 40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줍니다. 그때 10의 자리에 그 값이 없어지는데 10의 자리가 반올림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지금처럼 800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그때 100의 자리에 그 값이 없어지는데 이 100의 자리에 그 값이 반올림이 되는 그 숫자죠. 반올림이 되니까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3000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만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때 1000의 자리에 그 값은 반올림이 안 되죠. 안 되니까 반올림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썼을 때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소수점 없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얘네들도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지 그걸로 기억 좀 하세요.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얘는 10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화면상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썼을 때는 우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만의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를 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도 어디까지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마이너스 1, 2, 3, 4 요거를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서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라 그렇게도 써져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더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표시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내림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라운드 다운으로 묶어주면 될 거고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3 요걸로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100의 자리가 이제 없어질 텐데 얘는 무조건 자리 내림을 하는 거니까 그냥 요 세 자리가 000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쓴 이 D 에버리지 얘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라운드 다운하고 요걸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내가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했다. 그 평균값을 표시할 때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3으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했죠. 그때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5번째 열에 있는 이 실투자 금액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지금 구분이 소학가인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daverage를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놓고 이거를 자리 내림에서 우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라운드 다운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자릿수를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3에 보니까 사원별 판매 실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부서가 있대요. 자, 우리 부서는 지금 B열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죠. 여기서 영업 1팀인 그 사원들의 4월의 실적 평균과 5월의 실적 평균 그 차이를 우리 절대값으로 2의 23번 그 셀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4월에 이제 실적 평균과 5월에 이제 실적 평균 값을 이제 구한 다음에 그 값들을 이제 서로 이제 빼서 우리가 이제 차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때 부서가 영업 1팀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평균 값을 구할 때 우리가 average if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average if 요 이제 함수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우리 이제 AVERHE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if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맨 앞에다가 우리 조건 범위를 먼저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조건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조건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의 평균값을 구할지 그 계산할 그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부서가 영업 1팀인 그 사원들만 대상으로 할 거니까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지금 이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부서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영업 1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그 영업 1팀인 그 사람들을 찾아서 뭐의 평균값을 구해라. 우리 4월의 실적 평균이요. 해서 4월 달에 이 데이터를 우리 계산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월 실적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실적 평균값을 구할 때 조건 범위랑 조건은 똑같이 이제 써주고 계산 범위만 우리가 이제 5월 달 이 실적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 한번 써볼게요.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AVERAGE if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우리 조건 범위요. 내가 지금 부서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이제 영업 1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은 걸 찾아서 뭐의 평균값을 구해라. 우리 4월 실적의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여기서 이제 값이 317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월달 것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일단은 요만큼의 식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5월달 거를 구할 때는 우리가 요 계산 범위만 이곳으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 이제 조건 범위랑 조건은 똑같잖아요. 해서 우리 이제 식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5월달 걸로 이렇게 이제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5월달 거는 364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 값이요. 4월달 거 빼기 5월달 거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470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얘가 지금 5월달의 실적이에요. 우리 5월달 실적의 평균값이니까 그 앞에 가서 우리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이제 4월달 거 그거 이제 구한 그 시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4월달 거 빼기 우리 5월달 거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니까 마이너스 470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의 그 차이 값을 절대값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썼던 이 모든 식들을 우리가 ABS 요걸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맨 앞에 이제 찾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ABS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이 실적의 평균의 차이 값을 구했는데 이거를 화면상에 이제 표시할 때 절대값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ABS 그 함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아까는 마이너스 470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절대값으로 표시가 돼서 470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식 쓴 걸 보면 지금 얘랑 요 두 개만 이제 다른 거죠. 해서 앞에서 이제 4월달의 실적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5월달의 실적 얘를 이제 계산 범위로 사용해서 각각 이제 평균값들을 구하고 그 값을 서로 빼라. 그 뺀 값을 절대값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ABS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식을 작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average if 요 함수를 썼는데 요 함수랑 우리 형식이 똑같은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sum if요. sum if랑 우리 average if는 사용하는 그 형식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앞에 이제 average냐 sum이냐 요것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이제 형식이 유사한 그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이제 count if요. count if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 계산 범위 맨 뒤에 쓰죠. 요것만 이제 안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count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요. 지금 얘네들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어떤 범위에 우리 평균값을 구해라. 어떤 범위에 합을 구해라. 그거를 이제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 그리고 합을 구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라고 있어요. 표 4번에 보니까 수험자 정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표 4번에서 수험 번호가 있대요. 수험 번호가 지금 H열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수험 번호랑 우리 종목 번호표라는 게 있대요. 우리 종목 번호표가 요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 날짜 빼기 종목 얘를 우리 제2의 15번부터 제2의 24번 그 영역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다가 날짜 빼기 종목 그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수험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1001 요게 이제 날짜인가 봐요. 그리고 그 뒤에 커말 1급하고 써져 있는 게 이제 종목이요. 그때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날짜라 그랬는데 이 날짜는 수험 번호에 앞에서 네 글자 그걸로 이제 표시하래요. 수험 번호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자리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요 앞에 있는 요 네 글자 요 네 자리가 우리 날짜인가 봐요. 그리고 종목은 우리 수험 번호의 5번째 그 글자를 이용하래요. 우리 5번째 글자다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요 글자를 보고 얘기하죠. 이 글자가 1이랑 똑같으면 우리 이제 워드다. 2면 커말 1급이다. 3이면 커말 2급. 그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수험 번호에서 요 앞에 있는 요 날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네 글자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레프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수험 번호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 오면 되겠죠. 그리고 종목을 구할 때 우리 요 자리요. 요 5번째 요 글자를 꺼내 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미드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꺼내 오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꺼내 와서 우리가 그 번호가 이 종목 번호표를 보고 1이면 이제 워드다, 2면 이제 커말 1급이다, 3이면 이제 커말 2급이다 해서 이 종목을 여기서 이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5번째 그 글자 먼저 꺼내 오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미드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수험 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 수험 번호에서 5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번째 그 위치부터 한 글자 그러면 지금 요 글자가 될 거라고요. 얘를 일단 추출 먼저 하자고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1하고 그렇게 나왔고 아래쪽으로 치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 여기 5번째 그 위치의 글자를 정상적으로 꺼내 왔습니다. 요걸 이제 꺼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종목 번호표 얘를 참조해서 워드다, 커말 1급이다, 커말 2급이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그때 나는 이제 표 4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을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표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 hlookup, vlookup 그런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우리 이제 hlookup이라는 그 함수가 있고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hlookup은 행참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함수고 그 다음에 vlookup은 열참조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함수죠. 우리 hlookup은 맨 앞에다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행 번호 써주고 맨 뒤에 옵션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vlookup이라는 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열 참조하는 거라 여기서 이제 행 번호가 아니라 열 번호요. 해서 여기다가 열 번호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얘랑 이제 생김새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행 번호 쓰냐, 열 번호 쓰냐, 그것만 이제 다른 거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지정한 이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을 이제 찾는데 그때 그 값을 어떻게 찾을지 그 옵션을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 우리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 옵션을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내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쓰게 되면 내가 이 범위에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입니다. 내가 만약에 옵션을 이제 false를 썼어요. 썼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범위에서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이 범위에서
이 찾을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NA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true라는 그 옵션은 일단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확인해요. 확인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찾아주지만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근사값으로 찾아줍니다. 그때 이제 근사값을 찾을 때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근사한 근사값으로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요.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수험 번호에서 5번째 그 글자를 꺼내 왔죠? 지금 여기서 나온 그 값을 보면 1, 3, 2, 2, 1 하고 1, 2, 3이에요. 1, 2, 3. 그 1, 2, 3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옵션을 쓸 때 false라는 이 옵션을 이제 이용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hlookup, vlookup 이런 함수 중에 이제 하나를 써야 되는데 지금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가 지금 이 범위죠. 이 범위에 보게 되면 번호가 열 방향으로 종목이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열 참조하는 vlookup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vlookup 요 함수 이제 써 보자고요. 그러면 요 식에서 지금 미드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vlookup 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맨 앞에다가 찾을 값을 찍어 주면 되죠. 우리가 찾을 값은 mid라는 그 함수로 구해 놨어요. 그래서 컨트롤 V 눌러 주고요. 이렇게 이제 mid 함수 나오면 mid 함수로 내가 구한 그 결과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내가 지금 요만큼의 참조 범위로 지정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우리 번호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종목이 들어있죠.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종목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2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그 옵션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쓸 거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NA 오류가 발생했어요. 지금 여기서 NA 오류가 발생한 거는 왜 발생했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고자 하는 값을 이제 mid 함수로 구했죠. 이 mid 함수와 친구가 mid, left, right 이런 이제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는 이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예요. 해서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로 내가 뭔가 값을 이제 추출하게 되면 그 값은 텍스트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수험 번호에서 5번째 요 글자를 이제 꺼내 왔는데 이 1이라는 거를 mid라는 그 함수에서 텍스트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제 문자 1이겠죠. 문자 1인데 지금 이곳에 1이다, 2다, 3이다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는 숫자 값으로 들어있다고요. 숫자 값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문자 1과 숫자 1은 서로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NA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mid 함수로 꺼내 온 거를 숫자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숫자로 만드는 방법은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로 꺼내 온 거를 우리가 곱하기 1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내가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로 뭔가 값을 추출하고 이렇게 이제 연산을 시켜버리면 그 값은 숫자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곱하기 1을 이제 곱해준 거는 이 값, mid 함수로 꺼내온 그 값 자체가 다른 값으로 바뀌면 안 되니까 그냥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1번일 때 워드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채우기 핸들 하기 전에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죠. 우리 mid 함수 쓴 거는 아까 채우기 핸들 했을 때 결값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러면 요 범위만 보면 됩니다. 요 범위가 우리 종목 번호표 이 범위인데 지금 내가 이 데이터에 2하고 가지고 왔죠? 이걸 가지고 올 때도 우리는 이 범위에서 찾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고 얘를 찾을 때도 이 범위를 이용해요. 그리고 얘를 찾을 때도 이 범위를 이용해야 되고 어떤 칸의 계산하든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에서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을 우리 F4번 키보드에서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는 이제 3이죠. 3번이니까 이제 컴할 2급이 나올 거예요. 그 밑에 두 칸은 이제 2번이니까 우리 이제 컴할 1급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워드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표시 예로 봤을 때 지금 얘는 이제 구한 거죠. 그러면 그 앞에다가 1001이다. 요거 이제 날짜만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 날짜는 수험 번호에서 앞에 있는 그 네 글자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수험 번호에서 왼쪽에서 4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요 하이픈 빼기도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연산자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시켜서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브이룩업 쓴 거 요거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잘라내게 해 놓고 여기다 이제 레프트 함수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레프트라고 쓰고 내가 지금 수험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험 번호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1002하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험 번호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 정상적으로 가지고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도 구했고 얘도 구했으니까 이제 앰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의 그 결과값을 먼저 표시하고 이어서 연결해서 뭘 표시해라? 우리 빼기 요거 이제 표시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그 빼기 이어서 뭘 표시해라? 우리 이제 종목을 표시해 달라. 종목은 아까 우리 브이룩업 함수 그걸 이용해서 구했으니까 컨트롤 V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얘는 이제 1002 워드가 맞죠?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이제 1014 컴할 2급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수험 번호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 왔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브이룩업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왔다고요. 해서 레프트 함수에 나온 그 결과를 먼저 표시하고 이어서 연결해서 요 빼기를 표시해라. 그리고 이어서 연결해서 브이룩업 요 함수에 결과를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브이룩업 요 함수의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찾을 값이고 얘가 이제 범위 그리고 얘가 이제 열 번호 그리고 얘가 이제 옵션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구할 때 우리 수험 번호에서 요 다섯 번째 요 글자를 꺼내오기 위해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다섯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드 함수로 뭔가 이제 값을 추출하게 되면 그 값은 텍스트 문자라고요. 근데 종목 번호표에 이런 번호가 들어 있을 때 이 값은 이제 숫자로 그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문자 1과 숫자 1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드 함수 여기서 나온 그 결과를 숫자로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미드 함수로 꺼내온 그 결과 꺼내오자마자 바로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해서 숫자로 변경을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연료라는 게 있대요. 연료가 지금 우리 B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이 연료가 휘발유인 그 자동차 중에서 라고 했어요. 지금 연료가 휘발유인 그 데이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거 찾으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연비를 보니까 12.4다, 11.8이다, 그리고 14.3, 12.7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휘발유 중에서 연비가 높은 건 지금 얘가 가장 높아요. 이 가장 높은 그 자동차의 모델명을 찾아서 2에 36번 그 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14.3이 가장 높은데 그 모델명이 우리 이제 아반스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아반스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연료가 휘발유인 그 자동차의 연비가 가장 높은 그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쓸 수 있는 그 함수를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큰 값, 가장 높은 값을 구할 때 dmax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형식이 다 똑같죠.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열번호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조건이 들어있는 그 범위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 문제상에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말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말이 없죠. 지금 우리 조건이 연료가 휘발유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게 이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연료가 휘발유다, 그 이제 조건 범위를 우리가 이 범위에서 찾아줘야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연료가 휘발유다 이곳에 있죠. 해서 이 범위를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로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dmax 그 이제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dmax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전체 범위 요만큼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이 범위에서 나는 뭘 구할 거예요? 연비가 가장 높은 그 값을 찾을 거죠. 내가 지금 범위를 요만큼을 이제 지정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 이제 모델명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 이제 연료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연비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가격이 들어있죠. 나는 연비가 가장 높은 걸 찾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번호로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조건은 연료가 휘발유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14.3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연료가 이제 휘발유인 그 데이터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게 14.3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구했는데 이 값을 가진 그 자동차의 모델명을 이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눈이 있으니까 이 데이터의 모델명이 뭐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찾아가서 아반스네 요게 이제 표시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눈이 있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엑셀에는 눈이 없다고요. 그러면 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내가 지금 연비를 요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이 14.3이라는 이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그 위치를 찾아서 우리의 모델명을 요만큼을 지정하고 그 해당 위치에 모델명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연비에서 이만큼의 범위에서 이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을 때는 우리 match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match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match라는 그 함수요. match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match라는 요 함수요. 그때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걸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입니다. 이 옵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지정한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의 그 값이 정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쓰는 옵션이고, 이 범위의 그 값이 이제 오름차순이 됐든 내림차순이 됐든 그런 걸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1이라는 그 옵션을 쓰면 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1이라는 요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match라는 그 함수를 쓸 때 dmax를 구한 거 있죠? 그 값을 찾으라고 dmax 함수를 찾을 값에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범위로 지금 이 범위를 지정해 줄 거예요. dmax의 그 값을 여기서 이만큼의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반환 받을 거라고요. 그때 이 범위의 값을 보니까 정렬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고 정렬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함수를 쓸 때 이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0이라는 이 옵션을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옵션으로 0을 쓰게 되면 찾을 값을 이제 범위를 찾을 때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0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범위의 값이 이제 내림차순이 되어 있으니까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가장 큰 값으로 그 값을 찾아줍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제 0이라는 그 옵션을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dmax 고함수 쓴 거 있죠? 요건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잘라내게 해 놓고 여기다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 쓰자고요. 매치라고 써주고 찾을 값이요. 아까 dmax 그거 이제 잘라내게 해놨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요. 내가 dmax로 값을 이제 구했는데 이 값을 찾아라. 어디서? 지금 요만큼의 영역에서 찾아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0하고 이렇게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7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요만큼의 범위를 지정했을 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그 위치죠. 여긴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요. 이 데이터가 지금 일곱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해서 지금처럼 그 위치가 일곱 번째다. 그렇게 해서 7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델명에서 일곱 번째 그 위치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문제에서 인덱스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요.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인덱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행번호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열번호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 형식이죠. 그래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그 값을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했을 때 아반스라는 이 데이터는 7행 1열에 있는 그 값이죠. 7행 그러면 요 위치가 될 거고 1열 그러면 지금 요 열이 되겠죠. 해서 아반스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이제 식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매치에서 구한 요 7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 번호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델명을 찾아서 표시할 건데 내가 범위로 요만큼을 이제 지정하게 되면 그때 모델명들은 싹 다 첫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열 번호를 숫자로 그냥 1하고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인덱스 그 함수를 이제 묶어보자고요. 그러면 매치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인덱스하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거 우리 매치행 1열에 있는 거요. 컨트롤 V에서 매치 요거 이제 집어넣어 주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 모델명만 표시를 할 거니까 우리가 1열하고 모델명이 첫 번째 열에서가 1열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아반스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데이터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12.7하고 써져 있는데 이걸 제가 15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15로 입력하게 되면 이제 휘발유 중에 연비가 가장 높은 거는 15가 되겠죠. 그때 유리오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해서 값을 바꿨던 거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요 수식 좀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함수를 봤을 때 우리 dmax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우리 범위가 되는 거죠. 해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맥스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열에 연비가 들어있죠. 해서 요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그 연비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때 이제 조건은 뭐다? 우리 연료가 휘발유인 거. 그렇게 해서 우리 연료가 휘발유인 그 자동차 중에서 연비가 가장 높은 그 값을 Dmax로 찾았어요. 그 값을 찾았더니 14.3하고 그렇게 나왔죠. 이 14.3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Dmax 이 값을 찾아라. 14.3을 찾아라. 찾을 때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연비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얘가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치를 쓴 거죠. 그랬더니 매치에서 우리 7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그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범위로 요만큼의 범위를 이제 이용했고 이 범위에서 우리 이제 여기서 매치 나온 게 7이니까 7행 1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7행 1열에 있는 아반스 얘가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함수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행 번호 얘가 이제 열 번호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다 해서 우리 이제 정답을 보고 막 함수를 여기다가 막 입력을 하세요.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왜? 정답 보고 썼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놓고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면 마치 자기가 푼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그냥 타자 연습한 거예요. 정답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를 푼 게 아니라 타자 연습한 겁니다.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만 딱 보고 식을 써서 정답이 나와야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타자 연습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만약에 매치 함수, 이런 이제 함수 형식을 모르면 내가 매치라는 함수를 아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정리를 계속해서 해드리잖아요. 이런 거 아직 못 외운 거 있으면 얘네들을 먼저 외우라고요. 외울 거를 먼저 외워야 내가 뭐 식을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문제 풀었을 때 만약에 이 문제 요거 이제 하나 푸는데 만약에 막 5분씩 걸렸어요. 그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죠. 5분 동안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그냥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5분 걸렸으니까 그 시간을 더 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인덱스 매치 Dmax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